자, 기술적 분석 얘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저평가 매수 이 매매법에서 기술적 분석은 타이밍을 제공한다. MACD는 우상향, 스토캐스틱은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RSI는 양봉을 이제 나타내는 우상향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골든크로스가 났어도 음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음봉에서는 안 사겠다. 그 조건식이 RSI 우상향입니다. 일본 연속 상승. 그래서 증권통으로 설정을 이제 533 설정 동일하게 하고요. 그러면 눈으로 다 확인 가능해요. 그죠? 탭탭탭 하면은 이제 이 MACD에서 스토캐스틱에서 RSI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통에서 또 뭘 확인했으면 좋겠냐? 일봉과 주봉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주봉에서는 뭘 확인해야 되냐? 심리적 저점인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평선이 정배열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배열 보려고 하는 거고, 골든크로스가 잘 나고 있는 건지, 언제쯤 날 것 같은지, 그런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죠. 매수 위치. 그래서 이제 MACD는 우상향이고요. 골든크로스 또 리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리테스팅이 뭐냐? 리테스팅은 이 스토캐스틱을 보셨을 때 리테스팅 한번 찾아볼게요. 리테스팅이 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듯 하다가 우상향하는 이 데드크로스가 안 나고 이렇게 더 이 꺾어지는 기울기가 더 커지죠. 이렇게 요 날은 보시면 봉색의 매매법으로 매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봉색의 롤을 봤을 때 음봉은 얘니까 요거의 절반 이상을 덮고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이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봉색의 매매법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꺾이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리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골든크로스가 나는 이날은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RSI를 보면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하향으로. 그래서 리테스팅을 좀 이해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가 이런 게 리테스팅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골든크로스는 이렇게 교차하는 게 골든크로스고요. 봉색의 매매법으로 보면 50%를 치고 올라가는 여기보다 약간 높은 위치가 되면 사도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또 쭉 보다 보면 리테스팅보다는 골든크로스가 훨씬 많죠. 그죠? 여기도 이제 리테스팅 이렇게 살짝 났는데 50%를 치고 올라가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결국에는 봉색의 매매법인 거죠. 그죠? 여기도 골든크로스가 나서 봤더니 50%를 덮고 올라가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를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요 날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3일 동안의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좀 덜 먹더라도 요 날이 더 정확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리테스팅 얘기를 했습니다. MACD로 이제 추세가 상승 중이냐. 이 MACD는 둘째 형님이라고 저 부르고 있죠. 둘째 형님. 첫째 형님은 OBV. 그 다음에 MACD.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RSI. 이렇게 요 순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이렇게 아무거나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첫 번째 OBV 봤는데 페일 났어. 그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MACD 왜 일봉연속 상승을 보냐? 일봉연속 상승이 우상향 큰 추세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일봉연속 상승 시그널이 더 큰 파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얘가 더 크고 그 다음 얘는 기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얘하고 얘는 이제 같은 기관인데 얘가 센 기관, 얘는 이제 둘째 형님이 이제 쌍둥이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조건식에 보시면
조건식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조건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MACD도 보고 시그널도 같이 봐요. 이렇게. 그래서 O와 P 조건을 제가 O화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예, 큰 형님이든 작은 형님이든 어쨌든 예,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좀 우상향하면 사도 될 것처럼 보인다. 제럴드 아펠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1970년대에 만든 지표인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게 잘 쓰고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수 이동 평균, 뭐 산술 이동 평균을 쓸 건지, 뭐 지수 이동 평균을 쓸 건지, 뭐 며칠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확정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나는 이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올라가는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예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사고 싶기 때문에 이 MACD라는 지표 자체를 열었을 때 도대체 내가 언제 사면 되냐라고 했을 때 우상향일 때 사고 싶은 거죠. 우상향일 때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서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죠? 얘가 우하향을 하기 시작하면 얘도 같이 우하향을 시작하니까 떨어질 때는 안 사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안 사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스토캐스틱은 오늘이 사는 날이야 아니야 그걸 정확하게 이제 딱 디파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조지 레인 이분이 이제 처음 이 지표를 1970년대 만들 당시에 원래 주식시장에서 쓰려고 한 지표는 아니고요. 다른 데서 쓰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주식에 딱 대입을 해봤더니 잘 맞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만들 당시에는 12.5라는 지표를 썼어요. 12일, 5일, 5일 이런 지표를 썼는데 이 트레이더들이 봤더니 스윙 트레이더들이 봤더니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스윙 트레이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533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533 지표를 찾아낸 뒤로 공색의 매매법을 버린 거죠. 533 지표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계속 공색의 매매법으로 했고요. 이 533을 딱 대입을 했더니 제가 보는 공색의 매매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이거 맞네. 이걸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공색의 매매법 할 때는 이 영어 검색 이런 걸로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다 수동으로 이제 했다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저쪽 이제 영어문도 알게 되고 이제 이쪽도 막 알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나하나 하는 게 요거 하나 찾아내는데 제가 1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요거 하나 찾아내는데 533 찾는데 어떤 책 한 권에서 나와요. 딱 읽다 보면 어떤 책 한 권에서 533 그러면 한번 바꿔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이렇게 하나 더 열고 하나는 기술적 지표를 12, 5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타이밍이 뭐가 다른지가 나와요. 이날 사라고 알려주죠. 그죠? 이 12, 5 지표는. 근데, 이쪽 지표에서는 요날 골든크로스가 막 났어요. 그죠? 한 타이밍이 빠르다는 거예요. 얘가. 살짝 빠르거든요.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리테스팅이 났으니까 넘어가고, 요날 또 사라고 알려주는데, 음봉이니까 버리죠. 요날 또 사라고 알려주는데, 여기도 한 타이밍이 살짝 빨랐어요. 그죠? 그러면서 음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안 사는 거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봉이니까 사는 거죠. 여기는 이제 12, 5도 동일하고요. 그죠? 근데 이쪽은 음봉이니까 안 사고, 이쪽은 또 양봉 동일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 위 지표는 안 가르쳐 줬는데 음봉 떨어졌으니까 버리고, 이쪽 지표는 같은 날 또 알려줬죠. 그죠? 이 지표가 보시면 533은 요날 사라고 알려줬고요. 12호는 이날 사라고 알려주는 거죠.
차이가 이 정도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 날과 요 날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요때 리테스팅이고 요때 이제 또 그러니까 얘가 더 빨라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제공을 하는 게 얘는 막 굉장히 팔아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요 타이밍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좀 너무 빈번한 그래서 저는 이 매도 타이밍은 버린 거죠. 매수 타이밍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지표를 같이 보는 거죠. MACD와 얘를 같이 켜고 우상향인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알려주면 그때는 사겠다. 요런 날 사고 요런 날 사고. 근데 음봉이면 안 사겠다. 양봉에서만 사려고 하는 거고 양봉에서 사면 이제 오를 만한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우상향일 때만 MACD가 우상향인 구간에서만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하향인 구간, 이런 우하향인 구간에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얘가 알려줘도. 그렇게 조건식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조건 검색에 MACD와 스토캐스틱을 AND로 묶어버리면, 그죠? AND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조건식을 AND로, 이 Q 조건식과 이 R 조건식은 제가 양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봉 조건과 다 같이 만들어 버린 거죠. RSI는 이제 매수 강도예요. 매수세인 거죠. 매수세가 세다. 그래서 양봉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웰레스 윌더라는 분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MACD는 결국에는 우상향이 큰 추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으면 들고 있을 만하다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은 이제 오늘 사도 되겠냐, 그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든크로스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RSI는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RSI가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 RSI라는 지표 자체가 이제 14일 기준인데, 이 지표 설정을 이제 제가 이 라인 설정을 좀 하려고 해요. 라인 설정을. 그래서 기준선을 제가 50을 한번 잡아볼게요. 50을 하나 잡고요. 제가 40을 하나 더 잡아 놓을게요. 40을. 그리고 요 색상을 제가 좀 빨간색으로 좀 바꿔 놓고요. 빨간색. 그리고 스타일을 좀 이제 좀 진하게, 비트를 좀 진하게 가져갈게요.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렇게 이제 딱 잡히는 거죠. 이게 딱 잡혔는데, 이게 딱 보시면 제가 이 주식을 언제 사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 RSI라는 지표가 40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을 보세요. 40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사면, 이 시점에 사면 급등 포인트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급등 포인트. 50을 치고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급등 포인트. 그래서 40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리테스팅이나 아니면 이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잡으면 이런 급등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40포인트 이 정도에서 미리 잡고 있으면 뿅 날아가는 거죠. 리테스팅으로 또 잡으면 또 뿅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저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가 급등 포인트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제가 그게 좋아서 저 포인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 왜 이 포인트를 보는지. 그게 50을 돌파하는 순간에 강한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RSI가 40을 돌파할 때 그때 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봉쇄계 매매법.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전일 음봉 두세 개. 봉쇄계 매매법. 아까 이제 볼 줄 알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조건식 가지고 이 1번 이제 영웅문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2번 증권통으로 가서 MACD와 스토캐스틱과 RSI를 확인을 꼭 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 이 살 때는 1차 매수, 2차 매수, 1차 매수 이제 저평가 매수 시점 얘기를 이 앞 페이지에서 이제 1차 매수를 했다면 2차 매수, 이 물타기 시점이 혹시나 다를까,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MACD가 무조건 우상향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테스팅이 되거나, 예. 그래서 조건식이 오하는 거죠. 예. 또는 이 봉쇄계. 예. 근데 결국에 이 봉쇄계 매매법은 얘 아니면 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계속 보여드렸죠, 제가. 불타기 절대 하지 마라. 지금 진입 시점에는 결국에 주식은 진입과 청산 전략이거든요. 진입 전략이라고 하면 1차 매수를 한 다음에 낮은 가격에서 사는 물타기와 높은 가격에서 사는 불타기가 있는데, 높은 가격에서 스윙을 하는데 높은 가격에서 산다는 거는 불타는데 뛰어드는 격이에요. 네. 미친 짓이라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내 평단가를 높여놓으면 안 돼요. 스윙에서는. 무조건 낮춰놔야 돼요. 네. 낮춰놓는데 최대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 더 사면 물려요. 근데 불타났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를 자초하는 거죠. 청산 전략, 청산이라고 하면 매도와 손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손절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익절, 이익이 난 상태에서 어떻게 매도를 할 거냐? 50%를 치고 내려오면 그때 물타기 한 물량을 다 이제 팔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타기 했으면 그 물량을 팔아라. 이해되셨어요? 절반만 파는 거예요. 물타기를 3배 물타기 했으면 2배 정도만 이제 전략 매도 조건으로 가져가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그 판 물량을 또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초보자들한테 저희가 물량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 위험 관리는 세력보다 무조건 낮은 평단가 만드는데 주력해라. 물타기죠? 그죠? 비중이 25% 이상이다. 내가 물량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죠. 5배 물타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5%만 들고 있는 건데, 25%나 들고 있게 됐어요. 그러면 1%만 먹어도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략 매도는 아니에요. 네. 비중이 25% 미만으로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1% 이상 이제 양봉인 경우에 물타기를 해야 하는 종목이 있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타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파는 거죠. 그리고 팔고 물타야 되는 그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의 평단가를 낮춰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물타기 할 종목이 없어. 그러면은 좀 더 욕심을 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 정도까지는 수익을 봐도 되지 않겠냐. 왜? 그 정도 3%까지는 오를 만한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매수를 이제 보통 10만원어치 이제 사서 내가 이제 전략 매도 조건으로 전량을 파는, 원래는 이게 가장 기본 매매법인 거죠. 근데 내가 물타기를 해버렸어. 근데 배수만 물탔어요. 산만큼만 샀어. 그러면 절반 매도 조건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매도 조건이 나오면 10만원어치 팔고 나머지 10만원은 들고 있고, 내가 100만원어치 샀으면 100만원어치를 더 사야 되잖아요. 그 100만원어치 더 산 물량을 절반 매도 조건에서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3배수 물타기를 했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1% 수익 구간이 아니라 3%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3% 수익 구간에서 절반 매도 조건으로 20만원 정도 절반을 팔으라는 얘기예요. 3% 정도 수익을 바라봐도 되거든요. 스윙에서는. 그 다음에 7배수 물타기를 냈어. 내가 그러면 이제 7배수면 5배수 이상이잖아요. 5배수 이상. 5배수 이상 물타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1% 수익 구간에서 절반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그럼 합이 한 80만원 정도 된다면 40만원 정도는 팔았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15배수 물타기를 냈다. 그러면 절반이 8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전량 매도 조건에 해당되는 거는 20만원이 되는 거죠. 네. 요게 안 돼요. 초보자들이. 이 물량 관리가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한 많은 종목이라고 하면 제가 5%를 잡았기 때문에 20종목이 나와요. 20종목이 100%잖아요. 그래서 20종목을 최대한 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중에 오르는 종목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네, 오르는 종목이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수익을 내라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떨어진 종목들을 손절을 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왜 손절을 하냐는 거죠. 손절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질 말았어야지. 네, 저는 그런 마인드라서. 근데 수익 구간 프로테이드가 세금 포함인가요? 세금 빼고인가요? 당연히 세금 포함이죠. 세금 포함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네. 그 세금을 빼고 1% 이상 수익이 나야 그렇죠. 세금 빼고 이제 3%죠. 3%가 수익 나야 그러니까 25% 이상이냐 아니냐 기준점이 요겁니다. 그래서 5배 물타기를 했냐 안 했냐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정도 물량을 들고 있는 정도면 3% 정도 욕심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손절 절대 하지 마라. 초보 때는 손절 없이 차라리 마음고생 좀 하라는 거예요. 마음고생 하셔도 돼요. 그래서 멘탈이라는 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아까 한 얘기 또 합니다. 총정리죠. 그죠?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심플 이론입니다. 심플. 그죠? 기계가 알려주는 거죠. 기계가.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증권통으로 확인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는 증권통으로 확인하고 팔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초급 가이드 쪽에 이제 나오는 이 어플들을 보시면 매수 신호 포착 용도라는 이 용어를 이제 이해하실 때가 됐어요. 그죠? 요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왜 얘가 필요한지도 이제 아시겠죠? 요걸 다 얘를 보고서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량이 내가 25% 이상 된다. 그러면 다트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네이버가 동원이 되는 거죠. 물렸으니까 제대로 분석을 해서 마지막 물타기 제대로 한번 할 거거든요. 몰빵 해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엄청나게 오를 만한 포인트가 나와요. 1년 저항선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엄청나는 물량을 내가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몰빵 투자가 일어났을 때는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투자. 일주일 뒤에 뭐 팔고 막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먹으라는 거죠. 먹을 때.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분해 놨죠. 내가 신호를 포착하는 애는 얘고 매매하는 애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증권통 이 키움증권 가지고 제가 매매는 좀 바로 시그널 뜨자마자 바로 여기서 그냥 휘용 하고 얘 보지도 않고 매수하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감정적으로 그냥 차트만 보고 매수하고 막 이런 걸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꼭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그리고 매매를 왜 여기서 안 하냐? 다시 여기에서 보고 여기서 간 다음에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막 성격이 급해져요. 딱 사면 거기가 원래 고점이야. 사면 고점이야.
예, 그런 일을 막 겪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막 멘붕, 막 물 타면 안 되는데 물 타. 막. 그러다가 막 손 못 쓸 정도로 너무 많이 들고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식을. 비일비재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뭐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기 전체적인 얘기죠. 자, 수준별로 종목을 어느 정도나 했으면 좋겠냐. 예, 저희는 10만원으로 시작하는 주식 투자죠. 10만원으로 시작하는 주식 투자. 그래서 한 종목만 먼저 사고 팔고 할 줄 알겠냐. 예, 그래서 호가창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예, 선택 연습도 하고 매매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기초를 떼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봤다 그러면 종목 수를 늘리기 시작해요. 한 종목에서 두 종목, 두 종목에서 다섯 종목,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 열 종목에서 20종목까지 늘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돈이 2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종목이 좀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그죠?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연습도 좀 하고. 큰 돈 가지고 연습 안 하고 10만원 정도만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뭐 20몇만원 하는 뭐 현대모비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일체 못 사는 거죠. 예, 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종목 건들지 말고 10만원 미만짜리만 건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투자금 500만원인데 금액을 늘려갑니다. 예, 종목 수는 더 이상 안 늘려요. 예, 언제까지? 2천만원까지. 그래서 한 종목 100만원 이렇게 늘려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윙의 최대 투자금을 2천만원 정도 선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씩 계속 매수 때리는 스윙 연습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2천만원 정도가 날 때까지는 좀 계속 이 방법을 고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종목 관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개별 종목 관리는 기본 전략이 1, 2, 5, 10이에요. 네, 달러. 3달러는 없다는 거죠.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이 중간에 7달러짜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다섯 주, 10주. 두 주를 들고 있는데 배수 물타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섯 주, 세 주를 더 사야 되는 거죠. 네. 20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3배수 물타기를 해야 돼. 근데 80주를 더 사야 되는 거예요. 4배수 물타기를 하셔야 그게 3배수 물타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춰 나가는 작업이 왜 필요하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룰대로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계처럼. 예, 그게 필요해요. 예, 그게 나는 룰대로만 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 예. 과욕이 화를 부르거든요. 나는 욕심을 버렸다. 예. 그리고 룰대로만 한다. 그래서 무조건 낮은 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낮은 수, 5주, 6주 선택하는 게 아니라 12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식 수에 맞추는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여윳돈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초보자들한테는 제일 힘든 페이지가 될 수 있어요. 초보자들한테.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면, 왜 이렇게 했는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자,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자, 모든 종목을 다 10만원어치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A부터 T20까지 20종목 들고 있는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수익이 난 애를 매도를 해서 실현은 수익 실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매도 시그널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손실이 난 종목들을 하나씩 살리려고 한 거예요. 네, 물타기로 더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 이내가 되게 물타기를 해놓으면 마이너스 3% 이내가 되게
이 마이너스 3%라는 개념은 스텝 2에서 배워요. 왜 마이너스 3%인지. 저것도 의미가 이제 기술적 분석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살짝 보여드리면, MACD를 키시고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MACD가 0을 돌파하는 시점을 볼 거예요. 요때. 요 전후를 볼 겁니다. 요 전후. 요 MACD 0 돌파하는 시점 전후로 이런 급등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런 급등 패턴이. 근데 가만히 보면 한 10%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짜리가 한 번, 여기도 한 번 더. 2번 만들어졌죠. 그죠? 이쪽도 보시면 10%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만들어질 때 2%, 4%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4%짜리가 기본이거든요. 얘는 3.17%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3.72%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1% 수익 구간이 내가 이제 물을 타놓으면 3% 이내가 물을 타놓으면 바로 수익 구간으로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종목이 다 그래요. 영돌파를 하는 아무 때나 이렇게 영돌파를 하는 시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4%짜리가 이렇게 뜬 현상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어요. 4%짜리가 4%짜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도 보시면 뭐 이렇게 막 뭐 11%까지 올라갔다가 신기하게 뭐 한 4, 5% 정도 수준에서 딱 멈추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라는 개념이 그런 데서 온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8%가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 정도 올랐죠. 이쪽은. 근데 이쪽은 보시면 4%. 네. 이해되셨죠? 네. 4%, 2% 뭐 이런 식으로 한 10% 정도의 상승이 있어요. 항상.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한 6점 몇 프로인데 얘랑 합치면 뭐 한 10% 정도로 이렇게 계속 10% 이 10% 룰이거든요, 이게. 네. 여기도 보면 안 나오면 원래 여기도 1.5 몇 프로, 여기도 뭐 한 5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한 5% 정도가 더 뜰만도 한데 안 떴어. 그럼 뒤에 큰 게 뜨는 거예요. 네, 뒤에 더 큰 게 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런 데서도 뭐 15%만 같지만 다른 종목들 몇 종목 이제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PS텍. 여기도 보시면 4%. 네, 기본이 4%거든요. 4%, 6%, 뭐 이런 식으로. 한 10몇 프로 정도 이렇게.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7%, 뭐 이렇게 4%. 이렇게. 항상 그래요. 항상. 2%, 해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10% 정도 또 요런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0% 그리고 또 10% 신기하죠? 요런 것들을 이제 찾아낸 거죠. 제가 찾아내서 이거를 매매법에도 녹여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MACD 요 시그널 매매법을 찾기 전에 저는 이제 요거 모를 때 요거를 알지도 못했는데 요런 내용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 3%로 이내로 맞춰서 막 했었거든요. 신기하게 4% 뜨는 날이 많아서. 네. 근데 MACD를 이제 디테일하게 막 공부를 해봤더니 신기하게 저런 현상이 저기에서 벌어지더라.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기술적 분석인 거죠. 기본 매매 전략 시뮬레이션 하나 더 해보면요. 마이너스 5% 손실 중인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3% 이상 수익 구간인데 올랐어요. 근데 이 A1이 3%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MACD를 보면. 그러면 얘를 물타놓는 게 낫거든요. 얘를.
예, B2가 1% 수익 구간에 양분 구간에 있으면 얘를 팔아서 얘를 사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항상 주식은 큰 돈 가지고 해야 된다. 큰 돈 가지고. 예. 요거 가지고 뭐 깔짝깔짝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 돈과 이 돈을 합쳐서 큰 돈 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예, 이 종목도 먹고 이 종목도 먹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 중인 애들을 빨리빨리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최대한 빨리. 예. 그 스킬을 저한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예, 기술적 분석 시간에. 그래서 내가 돈을 이제 계속 모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돈이 이제 계속 모여. 2천만 원에서 이제 주식을 막 하다 보면 이제 돈을 계속 벌어요. 그러면 원금을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단위로 그냥 계속 매달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돈을 버는 거는 좀 나중에 1년 정도 뒤에 벌면 되거든요. 아니면 2년 정도 뒤부터 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2천만 원 관리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돈도 관리를 못 하는데 이 큰 돈 가지고 하면 크게 잃거든요. 크게 잃기 전에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이 원금을 빨리 백업용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을 벌 때까지는 복리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완전히 벌어서 백업을 해놨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리를 하라는 거예요. 복리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늘리고 1억까지 늘리고 2억까지 늘리고 5억까지 늘리고 이런 식으로 복리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종목 수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근데 투자 금액이 바뀌는 거죠.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시가총액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1차 매수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예. 이런 식으로 1차 매수 단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초급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스텝 안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도 돈 버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 시간 싸움이거든요. 60세, 70세 돼가지고 내가 100억 갖고 있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40대, 지금 100억이 필요한 거지, 뭐 60, 70대 100억이 있어서 뭐 하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벌자. 좀 더 빨리 벌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교육이 시작되는 게 다음 시간인 거죠. 다음 시간에 기술적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면, 이래서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고, 기회비용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샀으면 좋겠는지, 왜 차라리 떨어지게 놔두는 게 나은지, 그 돈 이 물 타가지고 같이 그냥 내려가 버리면 되게 골 때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신기하게 그런 게 다 나와요. 그게 다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심리적 분석에서는, 기본적 분석이나 심리적 분석에서는 찾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게 이제 눈으로 확 보여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물 타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